네, 안녕하세요. 네, 목포에서 온 홍동우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공장이고요. 법인 회사입니다. 사실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앞선 많은 사례들이 마을 기업 또는 뭐 협동조합 그리고 아니면 뭐 어떤 사회적 기업 같은 형식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좀 주제랑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영리적 목적을 추구하는 주식회사, 법인회사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전국을 떠돌다 목포까지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일단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에이리어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왔고 사실 저희가 정확히 그 에이리어 매니지먼트에 부합하는지는 사실 저희도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아직은 저희도 조금은 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최대한 그것에 이제 근접한 내용들을 한번 추려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방 소도시에 정착을 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탈서울을 해서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 여러 지역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많은 친구들이 시골 농촌을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시골 농촌까지 분명히 청년들이 갈 거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시장에서 볼 때는 좀 이른 부분이 있다. 이제 서울을 막 벗어나기 시작한 청년들이 처음 정착하기에는 지방 소도시 정도의 이제 형태가 어떨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목포에 정착을 해 있습니다. 네, 목포 같은 경우 목포 지도입니다. 저희 굉장히 주관적으로 만든 지도이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해와 남해 영산강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 고종 황제의 칙령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항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개항한 항구고요. 1930년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이 발표되던 시절, 그 시절은 정말 잘 살았던 도시라고 해요. 전국에서 4대 항 6대 도시 안에 들어갈 정도로 뭐 오늘날로 치면 광역시급의 이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죠. 하지만 이제 해방 이후에는 지역 균형 개발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또 목포항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이제 많이 떠나가고 공폐가가 많은 이제 도시가 되어버렸죠. 거기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정착해서 저희 건물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제가 아무래도 청년에 대한 이야기나 좀 마음이나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괜찮아 마을이 사실 그런 것에 기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제 어떤 지역관리회사 에이리어 매니지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인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거든요. 대부분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청년 인구는 말할 것도 없이 대부분 서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작년엔가가 50%를 넘었다고 해서 전체 인구 50% 이상이 수도권에 산다라는 게 이제 작년에 넘었다라고 하고 그 중에서 청년 인구는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청년들, 즉 청년들이라고 한 플레이어들, 운영자들이 지역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이 지역 관리 회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제 자산이나 자본들을 획득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만들어 갈 때 거기에서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만들어 갈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걸 소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게 지금 지역에 없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청년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 로컬 위주의 사업들이 대부분 뭐 서울의 익선동이나 아니면 뭐 경리단길, 해방촌, 뭐 홍대 이런 데 위주로밖에 있을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지역 위주로 지역도 이제 관심이 가고 있지만 사실은 부산도 사실 서울에 비해서 인구가 많이 진짜 없는 편이에요. 네, 특히나 이제 서울, 부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더할 나위 없이 이제 청년들이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역 관리 개발 회사나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앞서서 지역에 너무나 우리가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왜 지역에 안 내려갈까? 왜 서울에만 살까라는 문제를 봐야 돼요. 일단은요, 저희는 오랜 다년간의 이제 청년 여행사를 통해서 청년들을 만나고 청년들과 많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수집한 데이터에 의하면 힘들다. 네, 그들은 매우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라는 걸 저희가 깨달았죠.
우리나라가 OECD에서 우울증 처방률이 꼴찌 국가인데 우울증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병원에 못 간다라는 얘기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자살률은 1위로 데이터가 나타나고요. 특히나 청년 자살은 심각한 정도가 교통사고로 죽는 20대 청년들보다 자살로 죽는 청년이 3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30대가 되면 5배가 넘는 청년들이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살로 죽고 있고요. 저희는 어쩌면은 청년들의 이 마음이 지금 왜 이런 이제 문제에 봉착을 했을까? 이게 로컬과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대 출산율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OECD 꼴찌 출산 국가인데요. 다른 나라, 우리보다 꼴찌에서 2번째 나라는 1을 넘는다고 해요. 이 수치가 뭐냐면 한 쌍의 부부가 결혼을 해서 평생 낳을 거라고 기대하는 아이의 수인데 우리나라는 빵명이라는 거죠. 외국은 그래도 1명은 됐는데, 네, 이게 왜 그런가 생각했을 때 저는 서울에서 대부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서울에서 사는 것이 너무 각박하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스포츠 뉴스를 봤는데 최근에 그 인간의 생존 욕구가 지금 우리는 그 출산 욕구를 눌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산 욕구를 누를 만한 다른 욕구는 사실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출산율을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생존욕이라고 하더라고요. 생존욕이 출산 욕구를 눌렀다. 지금 2번째 가운데에 있는 이 수치가 지역별 인구 밀도예요. 서울이 월등히 높은 걸 볼 수 있죠. 우리는 하루에 그 출근 시간대 매 2분마다 3,000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각박하다, 살기 어렵다, 힘들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 뿐더러 맨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청년들이 월 평균 급여 사회 초년생이 195만 원을 받는데 그 중에서 월세 치르고 식비 치르고 공과금, 교통비 뭐 이런 거 다 치르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포기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살면서 평생 동안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굉장히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목포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에 속해 있는데 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인구가 20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고 전국의 빈집이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해요. 제가 목포에 있는데 이제 보통 한 집 건너 한 2집 이상 이제 비어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현상 이런 이제 지역의 빈집들 문제를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풀기 위해서 지역에 내려간 건 아니에요. 저희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청년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 청년들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런 이제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괜찮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힌트를 찾았어요. 사실 꼭 이 밀레니얼 세대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 위에 소위 86세대 또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선배님들 그리고 아버님들 분명히 힘든 그런 이제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던 이런 우울증과 자살률 그리고 어쩌면은 이 지금 청년 세대가 단군 일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이 세대가 최대의 실업률 속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지금 부족한 게 뭘까? 물론 일자리나 아니면 이제 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하지만 어쩌면은 우리 선배 세대 때 있었던 저는 고향이라는 단어가 우리 우리 밀레니얼 세대에게 어떤 필요한 키워드인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직장 때려치면 내 시골 내려가서 살아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제가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를 따라서 내려가 본 시골은 굉장히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반겨주고 그리고 할머니가 뛰쳐나와서 아이고 우리 새끼 왔는가 하면서 이렇게 된장찌개 끓여주시는 그런 고즈넉한 시골에는요. 제가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진짜 서울에서 살다가 진짜 내가 갈 곳이 없구나 아니면 내가 진짜 너무 힘들구나라고 느낄 때 한 발짝 뒷걸음질 칠 수 있는 그런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골 내려가서 농사나 짓고 살지 뭐 했을 때 그 마음속에는 살 수 있다라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친구들은 서울이나 여러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대부분 살았던 곳이 재건축이 되거나 재개발이 돼서 흔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당연히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졌고요. 내가 고향이라는 것을 찾아서 집에 내려갔을 때 나를 반겨줄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 나오는 주인공 김태리처럼 그 앞에 나가서 눈 속에서 이렇게 배추를 뽑아갖고 국 끓여 먹을 그런 지식도 없고 엄마가 남겨놓은 집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힘들고 지친 순간에 한 발짝 뒷걸음질 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고향이다. 고향 공동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 고향의 요소는 뭘까? 제가 이제 공대생인데 가설을 세웠죠. 우리 고향을 가상의 고향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아버지의 고향을 뜯어봤어요. 시골에 있더라고요. 로컬, 지방, 소도시, 빈집이 많은 곳이어서 아버지가 내려가면 언제든지 빌리거나 사거나 들어갈 수 있는 누군가 남겨놓은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어딘가는 잘 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반겨주는 친구들, 가족들, 그런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 커뮤니티.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지속 가능함. 이게 이제 삼박자가 있었어요. 지역이 있었고, 그리고 나를 받아줄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어떤 이제 여건. 그런 이 삼박자를 맞춰주면 청년들도 어디든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이 괜찮아 마을의 모델이에요. 괜찮아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사람들이 이 고향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교육을 해야겠다. 괜찮아 마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처음엔 6주였고요. 지금은 1주로 한번 낮춰봤는데 이 안에서는 그 마을에 우리끼리의 마을이죠. 가상의 마을이죠. 그 가상의 마을 안에서 우리의 규칙, 예전에도 향촌에는 향악이란 게 있었고 규율이 있었잖아요. 우리만의 규칙을 만들었어요. 우리끼리는 절대로 뭐 나이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이제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뭐 하대하거나 존대하지 말자. 우린 서로 평등한 대화를 나누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규칙들을 몇 가지를 정하고요. 그런 규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러면 그들은 굉장히 재밌는 대화들을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럼 그들이 같이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생활 공동체를 이루게 됐죠. 생활 공동체를 이루면서 비용이 낮아져요. 살아가는 비용이. 그리고 살아가는 비용이 낮아지면 조금 덜 일해도 되고 아니면 한 번 일하면 좀 더 쉴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여유 시간 동안에 우리가 같이 배우고 성장하는데 이게 굉장히 마을 공동체에서 중요한 부분 같더라고요. 스스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역량 강화가 되어야 되고 스스로 나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고 저희도 30명 이상의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서로 선생님이에요. 누군가는 뜨개질 수업을 열고 누군가는 뭐 그림 수업을 열고 누군가는 뭐 이렇게 목공 수업을 열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음악 작곡 수업을 열기도 하고 뭐 다양한 수업들을 열어요. 그 안에 성장하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같이 돈 벌어 볼까라는 생각에 경제 공동체를 이뤄서 돈을 버는 구조까지 이제 이 마을이 자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정말 하나의 마을이 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공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마을을 만드는 데는 어떤 공간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집, 학교, 공장으로 나눴죠. 아까 이제 그 마을 구조에서 봤을 때 처음엔 쉼이 필요하고 처음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같이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공간들을 저희가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마련을 했고 그 안에서 이제 괜찮은 마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죠. 그 집, 학교, 공장 안에서 쉼, 상상, 작은 성공이라는 단계로 하루는 이제 괜찮은 마을을 체험해보게 하면서 쉬게 하고 그 하루가 쌓이다 보면 충분히 쉬었다 했을 때 뭐 상상할 수 있게 하고 비가 세차게 오네요. 각자 계신 곳들 창문 단속하시고요. 네. 전 비 올 때마다 걱정이 돼요. 우리 목포의 빈집들은 지금 비가 새진 않을까. 네, 상상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돈을 버는 작은 성공 프로그램으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안에서 영혼이 있어야 되는 따뜻한 밥을 나누고 같이 잃어버린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따로 똑같이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을 견지하면서 이제 괜찮아 마을을 만들었더니. 이제 일단 괜찮아 마을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 괜찮아 마을 안에서 이제 보자면 인프라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요. 오늘은 좀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얘기를 좀 집중해서 드리자면 저희가 선택한 방식인데요. 저희는 괜찮아 마을을 어떻게 이제 이 공간을 구하고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이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집, 학교, 공장을 원도심 안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저희는 일단은 그동안 서울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서울에서 저도 이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서브로 카페도 운영하고 했었는데 그 유명한 이제 해방촌에 있었거든요. 아니다. 보광동. 그 경리단길과 이제 해방촌 그 사이에 이제 보광동에 있었는데 월세를 3번, 5번 정도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해방촌에 있었고 한데 몇 번이나 옮겨 다니면서 사실 집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사업이 한번 대박이 났던 적이 있어서 그때 모은 돈으로 이렇게 해방촌에서 땅도 샀었거든요. 24평 정도 되는 땅도 샀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업적에 또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또 말아 먹으면서 또 팔아야 됐고, 그리고 사실 해방촌에서 샀던 땅이 옛날 일본식 가옥이었는데 이제 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집이에요. 그래서 옛날 한옥이 아니라 얼기설기 막 그냥 없는 대로 만든 집이었다 보니까 저희도 처음에 이게 시행착오가 있었던 게 잘못 이제 팀을 불러서 잘못 시공을 하다 보니까 다 부셔버리더라고요. 뭐 그런 이제 어쨌든 그런 서울에서의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저희가 느꼈던 점은 공공의 공간을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공에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나 아니면 국가의 어떤 뭐 정권이나 아니면 뭐 정치가 이제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반이 항상 흔들릴 수가 있고, 우리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누군가의 보고서를 만들어줘야 되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 하드웨어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 이제 그 공간들을 우리가 그냥 일반 임대 방식으로 1, 2년 임대하는 방식으로는 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소위 말해서 뭐 젠트리피케이션, 뭐 뜬 골목에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 뭐 그런 생활들을 더 이상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겪지 않고 싶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좋아하는 목포라는 곳을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서 어쨌든 살아갈 텐데, 살아가다 보면 관광지로 뜰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목포에서 예전 통영이나 여수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관광지로 소위 뛸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되고 우리가 좋아했던 사랑했던 이 골목에서 우리는 나가고 새로운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진 않으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 집, 학교, 공장을 이제 정의해 봅니다. 집은 우리가 쉼의 공간, 공유 주거, 공유 주방, 그리고 뭐 어떤 상담을 하거나 자전거를 빌리거나 이런 공간들, 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괜찮은 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유 사무실이나 공유 가게, 작업실,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5개의 공간이 확보가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 임대 계약 방식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나름 생각했을 때 저희가 이제 취할 수 있었던 그 당시에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공공이 아닌 민간의 공간들을 1, 2년 단위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빌려야겠다. 처음 접근은요, 우진장이었는데요. 공간 3이 우진장이 있는데, 이 우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포에 온 이후에요. 강재윤 시인님이라고 한 시인님께서 계세요. 전국을 다니면서 섬을 다니시고 이제 섬의 어떤 이제 주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해결하고 시를 쓰시고 하시는 분인데, 우연찮게 목포에서 우진장이라는 3층짜리 공간을 사셨어요. 매입을 하셨어요. 그 사단법인 섬 연구소의 회원님들의 이제 도움으로 그 섬 그 이제 여관 건물을 매입을 하셨는데, 그분이 우연히 또 다니시다가 저희가 제주도에서 운영한 한량유치원이라는 곳에 오셨거든요. 한량유치원은 제주도의 표선 해변에 잔디밭이 200평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게스트하우스예요. 제주도 최초의 게스트하우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제 사장님께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게스트하우스로 돈을 번 게 아니라 제주도 땅값이 올라서 20배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막 드론을 바다로 날리세요. 안 돌아오면 뭐 또 사지 뭐, 약간 네, 그런 분이신데 골프공을 바다로 치시더라고요. 네, 제가 환경이 걱정이 됐는데 어쨌든 말씀은 못 드렸고 그런 분이 이제 빌려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한량 유치원을 어쨌든 운영을 했는데, 그걸 운영하면서 느낀 거는 제주도에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너무 비싸더라고요. 제주도를 3바퀴를 돌면서 땅을 구해봤는데 겨우 구한 게 이제 한량 유치원 표선의 그 곳이었는데, 거기도 월세가 높았고 제주도는 이미 이제 너무 레벨이 올라져 버린 거예요. 서울 못지않은 수준의 임대료. 그래서 제주도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던 찰나에 그 제주도 한량 유치원에 그 강재윤 시인님께서 오셨어요. 손님으로 오셨다가 저희랑 일주일 묵으시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훗날 돌아가셔서 나중에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목포에서 여관 건물 하나 매입을 했는데 한량유치원을 여기서 만들어봐라 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처음엔 저희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때 치앙마이에 꽂혀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 저희가 지역관리회사 또 도시재생 뭐 이런 쪽에서 뭐 보자면 사실 치앙마이에 간다고 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저희는
사실 도시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희는 어떻게든 청년들이 저렴한 숙소를 만들고 저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치앙마이 갔던 거였고, 근데 치앙마이에서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시장성. 뭐냐면 너무 멀어요. 우리나라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서비스를 한국에서 서비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친구들이 치앙마이까지 오는데 방콕에서 갈아타고 오는데 이제 거의 이틀 가까이 걸리거든요. 서울에서 오는데 이틀, 돌아가는데 이틀. 그러니까 4일이란 시간을 써야 되는데 직장인들이 좀처럼 휴가를 내서 치앙마이에 우리의 공간을 오는데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거죠. 시장성이 확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함이었는데 치앙마이에서 우린 디지털 노마드 마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디지털 노마드가 뭘까를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디지털 노마드는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걸까? 사실 그 당시에 생각할 때 디지털 노마드가 한국 청년들에게는 허상에 가깝더라고요. 말은 좋죠. 컴퓨터 들고 나는 와이파이와 커피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생각해 보시면 그런 클라이언트와 그 일을 받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크리에이터가 일을 할 때 한국어를 써요. 근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보통은 그럼 강남역에서 뵙죠. 아니면 홍대에서 뵙죠라고 하지 우리가 막 화상회의를 하죠 막 이런 이제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한국어를 쓰는 사람은 서울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한국어를 쓰는 스타트업은 다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원거리 리모트 워킹이 쉽지 않은 거죠. 이제 코로나 시대가 그때는 아니었으니까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이제 리모트 워킹도 많아지곤 했는데, 그러니까 치앙마이에서 우리가 디지털 노마드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노마드 마을을 만들어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아예 영어로 서비스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희는 영어에 자신 없어서 돌아왔어요. 네, 전세 글로벌 서비스는 좀 어려웠어요. 네,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그때 생각났던 게 목포였어요. 이 우진장 이분께서 과감하게 저희에게 20년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막 어떤 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셨냐면 그런 이제 청년들에게 투자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본인께서 이제 청년들에게 이런 임팩트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 작은 이제 어떤 공간이었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건물 가치도 올라가겠지만 이 건물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길 생각은 아니었고, 그분께서는 어쨌든 이제 책을 쓰시고 이제 그런 일로 이제 먹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그런 일들을 하면 더 본인에게도 시너지 효과가 있고 하시니까 저희에게 제안을 하신 거죠. 굉장히 순수한 이제 열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플랜 B다라고 해서 목포로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오자마자 제 배낭 풀고 안 올라왔죠. 그냥 바로 목포에 정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청년들이 문제다, 청년들이 자살이나 이런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청년들을 살려야 우리가 지역이 산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자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투자를 하게 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이제 RTBP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도시재생 이쪽 사례에서 지역 사례에서 이제 투자를 받으신 어떤 이제 굉장히 큰 되게 좋은 선례가 이제 생겼지만, 그 당시 아무것도 없는 저희에게 그런 뭐 시리즈 A니 뭐 시드니 머니 투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끌어내기 너무 어려웠고 아직 허상이었거든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좀 청년들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임팩트 투자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임팩트 투자도 저희에게 직접 투자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안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를 믿기 어려우니까 그분들이 원도심에 있는 빈집들이 매매로 나와 있는 것들을 매입을 하셔서 대신에 저희에게 좀 저렴하게 임대를 주시라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 방식으로 그분들이 직접 땅을 사서 저에게 임대를 해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차라리 부동산을 자꾸 거기다 매입을 하는 형식이 마치 뭔가 투기 같아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부동산 개발 회사나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직은 이제 미국만큼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좀 투기라고 좀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투기가 아닌 이제 투자라고 저희는 보는 부분이, 일단 지역에서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요.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되게 청년들이 와서 사니까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저희한테 제안을 하시죠. 그냥 써라. 여기 우리 집이 옛날에는 뭐 만화방을 했었고 옛날에는 되게 무슨 큰 공장이었고 뭐 막 말씀하시면서 어차피 죽었는데 그냥 써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미래를 보장하는 계약서를 탁 밀면 그 부분부터 대화가 막히는 거예요. 야, 난 좋은 마음에 그냥 쓰라고 했지. 너한테 10년, 20년 찍혀 있는 그런 계약서를 쓰면 되게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대화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연령대가 높으시니까 70, 80대 하시는 이제 어르신들 분밖에 안 계셔서 좀 대화가 막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매매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한 집 건너 두 집은 빈집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집들은 매매를 원하세요. 이 이제 그 지역적 배경이 있는데요. 이 지역이 예전에 4대강 6대 도시 안에 들었다고 했잖아요. 어르신들께서 잘 사셨어요. 예전에 돈이 흐르는 동네다 보니까 교육도 잘 시켰고 자녀분들이 다 서초동에서 아니면 뭐 강남에서 뭐 그런 치과 원장, 뭐 성형외과, 뭐 그리고 뭐 대법원 뭐 하시고 막 뭐 판검사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명절만 되면 고급 세단들이 쫙 깔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은 여기가 평당 뭐 2, 300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머니 집을 팔아봐야 7천만 원, 8천만 원인데 그거를 내가 물려받아 상속을 하는 것보다 그냥 팔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이야 서초동에 뭐 이렇게 유명한 아파트들 가지고 계신데 한 가구 2주택 세금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원하시는데 매매가 일어나지 않아서 부동산조차 없어서 이 지역에서 매매를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팔고 싶어 하고 누군가 투자가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이걸 사서 그냥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에게 이런 임팩트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사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훨씬 이득인 거고 이 지역에도 이득인 거죠.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으로 저희에게 사서 저희 계약서를 써요. 저에게 10년을 보상해 주셨으면 좋겠다. 10년간 임대료를 인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돈을 못 번다. 6개월은 월세를 못 드려도 괜찮겠냐. 6개월 월세 면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보증금 면제. 저희가 목돈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목돈이 없잖아요.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러니까 보증금 면제. 그 굉장히 사실 서울의 부동산의 논리로는 맞지 않는 계약이지만 이분들은 임팩트 투자를 하신 거니까, 그래서 10년의 월세 고정 그리고 보증금 없이 6개월 임대료 면제. 뭐 심지어 뭐 코로나나 뭐 저희가 영업 안 할 때도 임대료도 안 받으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공간을 빌려주신 거예요. 그분들의 목적은 이건 거죠. 내가 투자한 돈이 물론 이제 버리는 돈은 아니야, 투자야. 하지만 내가 투자한 돈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주는데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괜찮아 마을에 투자를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뚝딱뚝딱이라는 공간이나 반짝반짝 1번지, 중앙수도, 저희가 이름 붙인 건데 그런 공간들이 이제 확보가 됐고요. 이분들하고는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저희 뉴스레터도 보내드리고 저희가 하는 일들 항상 공유드리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부 보증금 없이 최초 월세 6개월은 면제하고 그렇게 이제 장기 이제 임대 방식으로 맺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서야 저희에게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이제 흐름이었냐면 저희가 이제 간접 투자 형식으로 임대 방식으로 맺다 보니까 이 시설 투자비, 이 수리비가 없는 거예요. 집주인분께서 투자를 해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여기까지는 또 여력이 안 돼서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이걸 시설을 수리해야 쓰거든요. 너무 오래된 집들이다 보니까 누수 문제, 뭐 단열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매입비 이상 돈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려고 보니까 정부에서 융자나 이런 제도가 있는데 임대인인 저희에게는 사실 제도가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주인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옛날 그 병원 건물 하나를 매입을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 돈을 대여해 주시고 그 대여받은 돈으로 그걸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제 공간이 이제 일어났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도시의 사례나 아니면 진짜 이제 에리어 매니지먼트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 따른 부담도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공간들을 확보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면서 일하는 아까 RTBP 김철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제 공간과 굉장히 이제 컨셉이 이제 좀 닮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규모가 다르고요. 저희는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고요. 10층이었나요? 아까 네, 10층, 예, 10개층. 저희는 이제 5층짜리 건물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는 신축을 못하고 이제 이 병원 건물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저희도 똑같아요. 사실 워라벨이 좀 웃긴 거예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일만 딱 하고 뭔가 라이프를 찾는다라고 하는데 일도 라이프잖아요. 워크도 라이프인데 워크와 라이프를 요즘은 마치 서울에서 싫은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일과 삶, 이건 내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약간 타자화시키는 거죠. 저희는 일도 삶인데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 그리고 그 성과를 내가 가져갈 수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내 일하면, 내 사업하면 뭐 40시간, 주 40시간이 어디 있어요. 진짜 막 몰입해서 막 밤새 가면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쉬면서 일하는, 내가 충분히 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면 좋겠다. 일종의 다른 의미의 주상복합이죠. 주거와 상에 복합되어 있는 그런 이제 주상복합 건물. 저희는 이제 2개층이 이제 상업시설, 또 나머지 3개층이 이제 주거시설인데, 방은 2개층에 있고 한 층은 이제 커뮤니티에 관련된 그런 이제 공간으로 넣었고요. 그렇게 이 공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좀 만들어가고 있다기보다는 철거하고 성면 제거하고 구조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진척이 좀 더딘데, 다음 좀 투자가 필요합니다. 잠깐만요. 네, 잠깐. 전으로 좀 넘겨주실 수 있으세요? 예, 여기까지. 예, 됐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거를 뭐 솔직히 얘기해서 매입을 할 때만 해도 허그 융자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허그를 이제 저희가 했는데, 최근에 허그 심사 규정도 많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또 저희가 아무래도 청년 기업이다 보니까 재무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허그를 좀 거절됐어요, 끝까지. 사실 그 과정이 좀 길긴 했어요. 될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거절되고 안 되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들을 근데 이게 다음 페이지가 요건가? 네, 중간에 없나 보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확보를 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빈집을 쉐어하면서 커뮤니티를 이룹니다, 사람들이. 아까 보면 어떻게 보면 고향 공동체의 모델이었는데, 저희가 괜찮아 마을에서 발견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쉬면서 일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물론 목포에 와서도 서울에서 이상으로 청년들이 잘 벌어야겠죠. 뭐든 이제 해서 돈을 잘 벌면 좋은데, 저희가 발견한 지점은 돈을 잘 버는 것도 가능한데 돈을 서울보다 더 적게 쓰는 부분도 많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서울에서 뭐 월세 60만 원, 식비 60만 원, 교통비 15만 원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숨만 쉬어도 나가야 되는 돈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희가 실험한 결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방 3개 거실 하나 있는 그런 빌라 같은 것들이 월세가 30만 원, 40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네, 바다가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데를 월세 10만 원 한 사람당 쉐어하면서 10만 원, 15만 원에 나눠 살 수 있고, 그런 데서 몇 명이 이제 밥을 같이 나눠서 해 먹으면 식비도 뭐 한 달에 한 10만 원씩만 걷어도 그걸 가지고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뭐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110만 원의 가치, 한 달에 110만 원을 줄이는 것이 서울에서 치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132시간이고 하루 6시간 노동 시간을 우리가 어쩌면은 쉬면서 일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같이 성장하면서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결국엔 이제 경제 공동체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도 하나의 투자 회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청년들, 작은 회사들이 여러 개 열리는 거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그 안에서 같이 수익을 나누는 그런 이제 투자 회사로서의 저희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있고요. 저희 지금 괜찮아 마을에는 가게가 6개의 가게가 오픈을 했고 10명의 창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고요. 10개 회사에서 19명이 취업을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1개의 집을 쉐어하고 있고,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쉬면서 일하는 공간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런 쉐어하우스는 계속 옮겨 다니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빨리 이 주거 공간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때까지는 이제 계속 원도심의 빈집들을 단기로 빌려가면서 지금은 살고 있는데 33명 정도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굉장한 장점은 이렇게 어쨌든 커뮤니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괜찮아 마을이라는 프로그램을 1기, 2기, 3기 이렇게 계속 지속해서 운영하면서 역량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역량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최초에는 괜찮아 마을 처음 오픈할 때만 해도 저희가 생각했던 그림은
잘 모르던 지역 자원을 서울 친구들이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화, 특히 스몰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이 친구들 중에는 뭐 그래픽 디자이너가 있고 이 친구들 중에는 콘텐츠 기획자가 있고 이 친구들 중에는 행사 기획자가 있어서 뭐 또 아니면 뭐 식음료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일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외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역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친구들이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있는 지역 자원을 발견해서 뭐 예를 들어서 목포니까 목포에 뭐 그물 아니면 뭐 건어물 뭐 해산물 이런 거 뭐 아니면 목포에 뭐 토속 뭐 오래된 노래 뭐 할머니들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발견해서 저희가 콘텐츠화하고 그걸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최근 하나 깨달았어요. 그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지역에 녹아들고 정말 지역의 일원이 되고 그리고 지역 자원을 진짜로 느끼고 그걸 사업화하는 데는 너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섣부르게 그냥 어떻게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살았다 그래. 아직은 외지인에 가까워요. 그 친구들이 지역 자원을 발견해서 그걸 사업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은 이 친구들이 이 지역에 와서 지역 자원을 발견하기보다 먼저 발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서울에서 누렸던 어떤 편의시설이나 내가 서울에서 누렸던 문화 중에 없는 걸 찾아요. 그걸 되게 쉽게 발견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데 목포의 밥값이 너무 비싸. 예를 들어서 너무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아. 민어, 홍어, 뭐 병어 막 맨날 근데 그런 것만 먹을 수 없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나는 그냥 간단하게 밥에 소세지 해갖고 밥 먹고 싶은데 근데 어떤 친구는 이제 우리가 같이 모여서 밥 먹던 거에 착안해서 그런 로컬 커뮤니티 밥집을 열었어요. 한 끼 5,000원이에요. 회원권으로 구매를 하면 그냥 일반 구매를 하면 6,000원이고 매일 그냥 이제 싼 고기로 제육볶음을 해주고 그냥 스팸으로 이렇게 햄을 해주고 그냥 뭐 만두 뭐 이런 거 막 그냥 일상적인 밥상인데 청년들이 급식처럼 밥을 편하게 먹기에 너무 좋죠.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아파트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모여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역의 자원을 발견해서 그걸로 도시 재생에 참여한 친구도 있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서울에서 늘상 이제 건강한 이제 채식이나 이런 이제 지역 어떤 건강 지구를 생각하면서 살았던 친구가 이 지역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직접 채식 식당을 열어서 이제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은 뭐 아르바이트생도 쓰고 뭐 밖에 막 줄도 설 때도 있고 하는 그런 이제 뭐 맛집으로서 이제 활약을 하고 있고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뭐 목포에 없을 법한 또 이런 집시라고 소울푸드 음식점을 열었어요. 아침 일찍 여는데 스프와 그런 이제 건강식들 그리고 점심 때 쉬고 또 저녁 때 모여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또 오늘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식당인데요. 그런 데를 열었고요. 또 오래된 한약방을 빌려서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굉장히 도시적인 일들을 하더라고요. 새심사라고 마음 건강 프로그램인데 목포의 오래된 목욕탕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이 마음 건강 프로그램을 열었는데 오히려 목포에서보다 다른 지역에서 이제 초대받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밖으로 이제 교육 활동을 하러 많이 다 떠나고요.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과 그리고 뭐 영상 제작 같은 일들을 하는 스튜디오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경쟁에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제 바글바글이라는 빈집을 활용한 이제 그런 팝업 이제 판매장을 열기도 하고요. 뭐 티셔츠를 만들거나 뭐 멜빵 바지를 만들어서 팔거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이제 업체들과 협업을 해서 그런 크라우드 펀딩을 대신 대행해 주거나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도청이나 목포시나 이런 이제 지자체들이 그동안 청년들이 많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 청년들이 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에게 영상이나 아니면 기획이나 이런 이제 일들을 맡겨서 우리 청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이 그래도 생기더라고요.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하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뭐 책을 만드는 일들도 많이 들어오고 출판이나 아니면 이제 행사 기획 같은 것들도 일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로 네. 네, 다음 예, 됐습니다. 이전으로 예. 네, 행사 기획이나 뭐 그리고 축제를 열기도 하고 그리고 목포에 찾아오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목포 지도 그게 이제 거의 저희 투어 지도인데 그런 목포 투어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네, 또 서울에 와서 또 이제 행사를 열기도 했었고 이런 일들로 이제 서울에 다음 넘겨주세요. 네, 네 넘겨주세요. 네.
이제 살고 있고 저희가 나름 이제 저희가 우리의 역할은 뭘까? 우리가 괜찮아 마을을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화하고 우리가 이거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일단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오프라인에서는 저희가 이런 지방 소도시의 커뮤니티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할 저희가 이제 사명이 있구나 담당이 있구나 빈집을 구하고 그 빈집을 아까 말씀했던 방식으로 임대하고 그걸 고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에서는 이 괜찮아 마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이것들로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그 하드웨어 위에서 뛰어놀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뿐만 아니라 일반 개별 청년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 단체나 아니면 정부 기관이나 이렇게 괜찮아 마을을 찾아올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저희가 어쩌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 건물 투자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투자자들 중에서도 이제 더 나아가서 청년들에게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있으면 그런 투자자들과 청년들을 이어줄 수 있고 또 저희도 그런 청년들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나중에는 저희도 온라인 쪽에서 좀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내려온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저희가 그것들을 해결해 주면서 데이터가 쌓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하나의 AI 플랫폼 같은 것들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장은 그런 지방 소도시에서의 생존 전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글로벌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 얘기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